네, 안녕하세요. 운봉타법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설명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면 대박이지만 모르면 쪽박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주변에 좀 처음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겼는데 기본적인 개념 자체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도 참 얘기를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주변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봐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1, 2편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봉의 종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양봉, 음봉, 조정봉 또는 십자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봉이라고 하는 거는 시가보다 위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양봉이라 하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죠.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이고 좀 작으면 이제 좀 작은 양봉. 이걸 작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중간 양봉. 이런 거 뭐 좀 길면 이제 장대 양봉이죠.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갑자기 이래 차트가 사라졌네요. 다시 띄우면은 다시 띄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양봉은 그런 의미고 반대로 음봉은 시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시가보다 아래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의 흐름이라고 하면 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장대 음봉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좀 큰 음봉이고요. 이런 거 좀 작은 음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흐름이라 이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날은 그렇죠. 이런 게 장대 이제 음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는 양봉이나 하루 종일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큰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위아래 변동폭이 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거의 없는 거고 요 이틀 정도는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살짝 조정보인 거고 요거는 약간 이제 음봉성 십자봉이고요. 요거는 변동폭이 있지만 좀 양봉성 십자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양봉, 음봉, 조정봉, 그 십자봉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평선의 의미인데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있냐면 5일선 고지지표 일단 다 뺄게요. 5일선이 하고 11선, 21선, 61선 그리고 121선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의 의미를 아셔야 돼. 그냥 이렇게 보는가 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5일2편 같은 경우는 기준선 매매의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5일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한다. 그리고 5일선이 깨지면 매도한다. 이렇게 단기 매매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1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선보다는 22선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 검정 게 이제 5일선이에요. 지금 요 검정 게 5일선이고, 제일 시커먼 선이요. 그리고 이제 이 11선은 파란색, 저 같은 경우 21선은 이제 붉은색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보시면 검정색은 좀 중간 굵기고, 11선은 제일 얇은 굵기고, 그리고 21선이 제일 두껍죠. 그리고 그거에 맞먹게 두꺼운 게 이제 121선, 61선은 이제 저는 제일 좀 흐리게 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선은 5일선, 21선, 121선이 제일 중요한 선이고요. 121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무조건 120일 이평보다 무조건 위에 있는 주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럼 위에 있는 주식을 해야 되냐? 추세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정배열 종목, 추세가 우향하는 종목의 특징이 무조건 120평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주식을 샀는데 내가 물렸어. 근데 그 물렸는데 내가 버티면 올라가기 희망하고 싶으시다면,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시려면 120평 위에 있는 주식을 사셔야지 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봉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봉과 월봉, 이게 이제 주봉이고요, 이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여기에도 주봉상 121선이 있고, 월봉으로도 보셔도 120선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다 121선보다는 위에 있는 종목을 선택해요. 그런 종목들이 중장기가 저기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 선출할 때는 120선 위에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리고 21선이 지금 굉장히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21선은 생명선이라고 해서 5일선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 마지막 노선, 마지막까지 봐줘야 될 부분이 맥시멈이 21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21평을 돌파했을 때 샀어요. 그런데 5일평이 깨졌어요. 이런 날이겠죠. 이런 날, 이거를 손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의 어떤 기로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이제 21선이 되는 거예요. 21선은 그래서 생명선이라고 해요. 21선 밑에 있을 때는 무조건 파시해야 돼요. 제가 23년을 주식을 하면서 아직 상장 폐지를 당한 종목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21선 밑에 있는 주식은 보유하고 있질 않았어요. 한 번도. 거의 다 처음에 초창기 때는 이제 보유했었죠. 그렇지만 이 경험을 해보니까 21평이 깨진 거를 보유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질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물리면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121선 위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21선 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는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잘못했을 때 손실이 낮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장 폐기될 수 있는 종목들이 모두 중장기 추세선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1선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이것만 아셔도 일단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자료로 활용했던 건데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 분석, 국내의 어떤 경기의 어떤 시장 분석을 하고, 그 국내 시장 분석에는 뭐 경기 변동이나 뭐 경제 성장률, 통화량, 물가, 금리, 환율, 그리고 뭐 경상수지, 부동산, 수입 원자재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 분석도 해서 그 산업의 어떤 구조를 분석해서 그 산업이 어떤 지금 성장 추세에 있는 거냐, 쇠퇴기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과 연관된 어떤 원재료와 최종 소비재 간의 어떤 테마가 형성되고 있나, 이런 건 전방적인 성장성과 안전성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질적 양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영 조직이나 경영 능력,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재무적 융통성, 그리고 재무분 제표의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을 질적 분석이라고 하고,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성이나 수익성, 뭐 활동성, 이런 어떤 생산성,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인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개별 기업을 분석을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저평가, 고평가를 구분하셔서 그 중에서 저평가 되는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해서 그럼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매수 매도 타이밍도 이제 우리 이제 그동안에 이제 책 보시면 뭐 패턴 분석, 추세 분석, 이동평 분석,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지표 분석, 거래량 분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면 있던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한계치가 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은 이미 발표된 어떤 재무제표였던 현황들,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형성되었던 시간적 어, 갭이 있어요. 지금 올해 발생된 게 올해 게 아니에요. 전분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는 통상 주가는 6개월 선행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항상 사람 움직여요. 어떤 변화에 실시간으로 어, 반영이 되지, 이게 현실적으로 그거를 어떤 통계치로다가 그 현실에 반영하기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질적인 측정 자체가 질적인 부분, 어떤 경영적인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측정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고급 정보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분석, 경제의 어떤 국내의 어떤 경제 분석이나 산업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일반인이 이거를 뭐 평가를 하거나 재평가됐다 이거 판단하는 자체가 사실은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차트 매매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해보다 보면 이 차트가 먼저 앞서가, 실적이 어떤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시장이 먼저 알고 시장이 먼저 움직여요. 왜냐면은 이미 그 정보를 미리 한 세력들이 미리 선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실 줄 알면 어떤 정보가 없어도 미리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어요. 이제 사케타의 뭐 패턴 분석 해가지고 전환형 패턴 해서, 뭐 하락 전환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삼천정을 긋고 가는 게 있고, 뭐 투천정 그리고 원천정이라 하거나, 그리고 뭐 상승 전환형도 마찬가지로 쓰리바닥형이나 투바닥형이나 완바닥형 이런 게 있다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속형 패턴에는 뭐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 올라가다 이 과정을 거치다가 앞뒤로 이렇게 딱 돌파를 했을 때, 이때가 이제 상승 지속형이다. 이거 상승 사각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뭐 이런 유형으로 해서 가면 이제 상승 패턴이라고 이제 이름을 줘서, 이런 거는 추세가 상승 추세의 지속기로 간다. 또 하락 추세는 그 반대로 쐐기형, 뭐 사각형, 삼각형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론도 있고, 또 다우의 책에 보면 뭐 추세 분석해서 보합권일 때는 그리고 상승 추세일 때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간다. 추세 하락 추세일 때. 그리고 그랜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평균선 분석인데,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의 뭔 의미인지는 아시죠? 5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5일의 어떤 평균값,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주가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치고 올라가면 이때를 이제 골드크로스라고 해서 매수 시점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5일 이평이 20일평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매도 신호라고 이렇게 이제 이론을 얘기하는 분이 그랜빌의 이동평균선 분석이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는 상승할 때는 3파가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세 번의 3차 상승을 한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하락 A파, B파, C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추세를 간다. 그래서
그 이론이 뭐 1차 파동상 제일 큰 파동은 이 3파, 이 3파가 가장 크다. 그리고 되돌림 파동은 올라갈 때 하락 파동에서의 되돌림 파동은 이 하락폭보다 훨씬 더 작다. 그리고 아점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진다. 이런 이론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 14페이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주가가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21일평이에요. 빨간색 21선. 그러면 개별 주가는 이제 5일선이라고 해요. 이제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앞점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상승 살짝 누렸다, 2차 상승, 3차 상승.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엘리엇 3파 엘리엇 파동상 이제 1차, 2차, 3차 나온 거죠. 그다음 이제 하락하게 되면 21평을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21평을 깨고 내려가면서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살짝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반등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락 A, B, C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 만약 이 앞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또 올라가다가 또 실패해요. 그럼 또 떨어져. 저점 깨지고, 그리고 또 올라가려다가 여기 또 떨어져. 그러면 또 빠져요. 거기다 어느 순간 이제 21평을 딱 돌파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 그거는 그 주식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죠. 그러면서 앞전 고점을 딱 돌파를 해요. 그러다가 눌려. 그러다가 21평을 에서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21평이 안 깨지고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또 파동이 이제 1, 2차, 3차에서 파동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가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럼 언제 사느냐? 그럼 항상 뭔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빨간색으로 해야지. 레드로 해서 양봉이 딱 강력한 추세를 전환하는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때 이제 매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냐? 이런 추격 매수 하느냐?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눌릴 거 아니에요. 눌리죠. 그럼 이제 21평이 이제 횡보하거나 하락하던 20평이 이제 상승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눌릴 때, 이때가 이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고, 손절은 그러면 이익실은 어디서 하느냐? 21평이 깨질 때가 일단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노선이에요. 22선이 깨지면 무조건 다 던지고 일단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시 그럼 언제 사느냐? 22평을 치고 올라오고 눌리다가 이 20평을 치고 올라갔던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딱 돌파하는 시점. 이 시점이 다시 찾아오는 이제 두 번째 매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고점에 사느냐? 아니죠. 고점에 사면 안 되죠. 눌릴 때 사주는 게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가지 이때하고 두 번의 매수 기회가 이제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 이 사이클의 흐름이 이런 식의 흐름이 있다.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면 당하는 게 어디서 당하냐?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트를 전혀 모르고 아니면 알아도 뭐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감에 사는 거야. 많이 올랐으니까 사요. 근데 그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 많이 올라갔다 떨어져.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오늘. 거기다가 밀려서 여기 떨어졌어요. 근데 어 고점 대비해서 이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네? 막연한 기대감에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사버린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차트를 안 보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이런 시국이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뭐 뉴스도 나오고 호재성 뉴스도 나오고 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 그런데 주가는 어느 순간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횡보해. 주가가 변동이 없어. 그냥 오르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뭐 이런 구간에서 사시는 거야. 그럼 이런 때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올라갈지를 몰라. 언제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사시는 게 아니고 괜히 이런 때 잘못 사면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부분 이 보통 차트를 보지 모르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뉴스에서 호재성 뉴스 계속 나와 막 그러면은 그 위에서 뉴스만 보고 이거 좋은가 보다, 사람들이 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막 3차 상승한 거,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아니면 양봉 이렇게 연속으로 3개 나온 거, 이런 거를 고가권인지도 모르고 그냥 잡으시는 거야. 그냥 뉴스나 뭐 이런 주변의 어떤 정보만 보고. 그러면 이제 또 엮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엮이는 게 5일평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잖아. 이절이든 손절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5일평이 이렇게 하향으로 딱 턴하는데 살짝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5일평은 하향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양봉 났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려나 보다.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다음에 5일평이 하향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5일평의 저항에서 쉽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5일평에 저항받고 바로 이렇게 떨어져 또. 파란색이라 그래. 파란색이라 해서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음봉이 나. 5일평에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가지고 손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팔아. 얘도 마찬가지죠. 22평이 깨졌어. 근데 22평이 살짝 반등했어. 근데 돌파는 못했어. 올라가지 못했어. 근데 이제 올라갈라나 보다 하고 이제 사시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21평에 저항받고 또 밀리는 흐름이 이제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크게 손실 날 일이 없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23분이 지났어요. 제가 다음에 2편으로 해서 다시 또 바로 올리겠습니다.